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시티가 연장 혈투 끝에 아릴날에게 4대3으로 지면서 클럽 월드컵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가 패배한 이유,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대회를 정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작해봤고요. 설거지 하시거나 운동하시거나 작업하실 때 듣기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후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점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걱정거리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홀란드의 연계 능력이 살아있다고 느꼈던 대회였습니다. 홀란드가 확실히 좀 성숙해지는 느낌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22-23 시즌에 와서 벌써 맨시티에서 3시즌을 마무리했고요. 지금 이제 4번째 시즌 시작 단계에 있는데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노련해진 스트라이커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동료가 뛰어들어가는 움직임 잘 체크하고 도사 같은 움직임으로 공을 내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고요. 특히나 이번 대회에서 홀란드의 연계 능력이 좀 눈에 띄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도쿠의 활약이 또 25-26 시즌에는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 들었어요. 이번 대회 3경기 2골을 득점했고요. 윙어 중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균도안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점이 있었어요. 균도안을 언제까지 기용을 할 건지 이거는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균도안이 1990년생 34살이고요. 나이가 확실히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지난 시즌 약점도 그랬고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도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게 바로 이제 균도안이 수비 전환할 때의 리스크죠. 그러니까 시티가 조별리그에서 만났던 수준 정도의 팀한테는 균도안의 축구력이 너무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너먼트, 단판 경기에서는 상대가 웅크리고 역습 나갈 때 균도안의 수비력이 크게 도움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나이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환이 반복되면 이런 체력 소모하는 양상의 게임에서는 한계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지금이 한여름이고 미국이 되게 덥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체력이 소진되는 속도가 더 빠르겠죠. 오늘 경기도 첫 번째 교체에 균도안을 빼지 않았어요.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균도안을 뺐었는데 마르무시라는 쌩쌩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도안을 너무 오래 기용한 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경향성이 시즌이 시작되고도 계속된다고 했을 때는 로드리가 복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리스크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균도안의 출전 시간을 점점 조금씩 줄여가면서 포든, 마르무시, 셰르키 이런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조금 늘리면서 게임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골키퍼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는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맨시티가 특별히 못해서 졌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릴날이 잘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골키퍼에서는 조금 차이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골키퍼에 대한 영입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중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번 시즌 시티가 하나씩 잘 채워나가고 있긴 합니다. 셰르키, 누리, 레인더르스 다 좋은 선수들 괜찮은 가격에 데려왔고요. 지금까지의 성과를 봤을 때는 너무 칭찬할 만한 부분들이 맞죠. 하지만 이제 대회를 마무리했으니까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골키퍼 영입에 대한 생각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일단 오늘 경기만 얘기하자면 에데르송이 실점한 것 중에서 에데르송이 무조건 막아야 되는 골이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먹힐 걸 다 먹힌다. 우리가 프로팀의 골키퍼한테 연봉을 주면서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먹힐 것도 어쩌다가 슈퍼 세이브 하면서 막아주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는 건데 에데르송은 그런 슈퍼 세이브에 대한 기복이 좀 있는 편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먹힐 거를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다 먹혀주니까 사실 시티가 경기 중에 쌓아놓은 게 약간 너무 쉽게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아릴날의 골키퍼는 이따 얘기하긴 하겠지만 들어갈 걸 몇 개를 막아줬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분위기 유지하면서 또 아릴날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티가 지금 정도의 위치에 만족한다 그러면 골키퍼 그대로 가도 되겠죠. 하지만 시티는 결국에는 대권을 노리는 팀, 결국 리그 챔스를 노리는 팀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골키퍼는 저는 무조건 바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데르송, 오르테가 나이도 있고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기복 없이 안정된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성장하기도 쉽지 않고요. 리버풀이 클롭이 오고 나서 엄청나게 강함을 가졌지만
카리우스라는 골키퍼가 있어서 결국에는 그 한 끗을 앞서 나가지 못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알리송으로 바꾸면서 그때부터 혈이 뚫리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에서 미루어서 생각해보자면 이제 시티 역시 골키퍼에 대한 개선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시모네 인자기 감독 괜히 명장이 아닙니다. 최근에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에서 엄청나게 우승 후보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테르라는 팀을 데리고 결승까지 갔고요. 그 결승까지 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끈적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시모네 인자기라는 감독이 팀을 바꾸더라도 자신의 그 효율성을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인테르도 적은 기회를 아주 잘 살렸고요. 또 그 사이 시간에 수비적으로 쫀쫀하게 버티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인테르의 막판에 있었던 냄새가 아릴랄에게도 느껴졌습니다. 일단 시티처럼 소유권에 집착하는 팀한테 소유권을 내주고 인자기 감독이 잘하는 웅크렸다 카운터,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경기 같습니다. 웅크리기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수비형 미드필더 후백 네베스라는 선수를 가운데 센터백처럼 내려서 변형 5백을 만들어서 수비를 했고요. 또 야신부누라는 슈퍼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는 말콤, 레오나르드, 지금 유럽에서도 통할 수 있는 정도의 선수들이 좋은 퀄리티의 역습을 만들어냈죠.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자면, 먼저 이 네베스 시프트가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제 후백 네베스라는 선수가 울버햄튼에도 있었고 어느 정도 유럽에서 잔뼈가 굵었던 선수잖아요. 근데 확실히 실력이 죽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릴랄이 공 가져가면서 빌드업 축구할 때는 이 후백 네베스가 1차 빌드업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좌우로 전환하는 패스들도 뿌려주고 커팅도 해주고 템포 조절도 해주고 정말 여러 가지 플러스를 많이 가져다 주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인자기 감독은 후백 네베스를 가운데로 집어넣어서 3명의 센터백 형태로 만들고요. 사이드백인 주앙 칸셀로, 헤낭 로지, 이런 유럽에서도 경험 있는 선수들을 공격적으로 올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4-1 형태로 수비하면서 스트라이커 레오나르드라는 선수를 역습에 활용할 준비까지 마쳤죠. 그리고 역시나 그냥 숫자만 5-4-1로 세워놓는 게 핵심이 아니겠죠. 이 내부적인 노하우는 제가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 시모네 인자기 감독 아래서의 5백, 내려앉는 수비는 간격이 유지가 잘 된다는 느낌이 있고 기본적으로 좀 쫀쫀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유니폼 색깔도 파란색이라서 인테르 느낌이 났었던 그런 경기고요. 오늘 경기 되게 인상적인 경기였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치가 있었죠. 바로 환상적인 탈압박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쿼드 퀄리티가 높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이 통통통 튀지 않고 잘 깔려서 차근차근 진행된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장면도 여러 번의 연계 패스를 통해서 한 번에 사이드로 역습 나가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빠져나갔을 때 선수들 뺑뺑 돌면서 공간 찾아가면서 짧은 연계 패스를 풀어나가는 게 아주 아름답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른쪽 라인은 유럽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해요. 주앙 칸셀루, 말콤, 밀린코비치 사비치, 거기다가 이제 쿨리발리라는 선수가 센터백에서 빌드업 해주면 진짜 웬만한 유럽팀 이상이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맨시티라는 팀에 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플레이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 사실 맨체스터 시티가 가장 최근에 경기력이 좋았던 유벤투스전에서 잘 됐던 게 바로 이런 1차 압박이 통해서예요. 자신들이 공 없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압박을 가면서 유벤투스가 성공적으로 역습을 못 나가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아릴랄이 계속해서 풀어버리니까 맨시티가 수비로 전체가 내려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맨체스터 시티의 체력을 야금야금 갉아먹었다. 이건 역시 아릴랄이,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마냥 내려앉는 팀만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줬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방 역습입니다. 아릴랄의 두 번째 득점 장면인데요. 여기서 칸셀루 패스가 그냥 예술입니다. 이제 시티가 세트피스 하느라 아주 높은 위치까지 다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콤이 센터백들보다 오히려 더 앞쪽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하프라인 이전이니까 오프사이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고요. 여기서 칸셀루가 아웃프론트 패스를 기가 막히게 넣어줍니다. 아시다시피 칸셀루가 되게 발바깥 쪽 잘 쓰잖아요. 그런 게 잘 드러났던 한방 패스였고, 또 말콤이 빠른 스피드로
공 잡고 치고 달리는데 시티 최후방 선수들이 따라잡질 못해요. 그 정도로 말콤의 스피드가 엄청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콤과 에데르송의 1대1 장면이에요. 사실 여기서 에데르송이 못했다, 이거는 너무 억까죠. 그렇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키퍼한테 기대하는 게 뭘까요? 먹힐 거 알지만 그 중에서도 슈퍼세이브 한 번만 해줘라. 먹힐 거 다 먹히는 건 골키퍼한테 너무 아쉽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말콤에게 실점을 하게 됐고, 오늘 야신분우가 진짜 좋았거든요. 야신분우 역시 꽤 어려울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에데르송과는 차이가 느껴졌던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에 아릴라레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것 같아요. 야신분우입니다. 이름부터 잘 막아 보이죠? 카타르 월드컵 모로코가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야신분우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아직도 최정상급 기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고요. 이번 경기 총 10개의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이 10개 중에 진짜 까다로운 공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단순 슈퍼 세이브뿐만 아니라 정면으로 오더라도 공의 궤적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아니면 너무 가까이에서 정면으로 온다든지 하는 것들은 막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도 집중력이 있었고요. 역시나 골키퍼는 잘 막는 게 장땡이다.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 클럽 월드컵 계속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빌드업 골키퍼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닌데, 빌드업의 가치, 잘 막는 골키퍼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야신분우라는 골키퍼가 또 게임의 판도를 바꾼 골키퍼였다, 이렇게 느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늘 맨시티가 엄청나게 못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아릴랄이 정말 팀으로 하나 되어서 잘했던 경기였다. 그리고 이렇게 토너먼트 단계에서 맨시티라는 큰 팀을 꺾고 올라갔으면 분위기가 엄청 좋은 상태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아릴랄의 다음 스텝이 궁금해지는 경기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맨시티가 클럽 월드컵 대회 종료를 하게 됐고요. 과연 아릴랄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티는 이번 시즌에 또 추가적인 보강을 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